이번 순서는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현안을 짚어보는 신년 기획 코너 2016 이슈앤 전망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문화 분야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이신 배재대 정강환 관광축제대학원장 모시고 지역축제 개선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네. 이렇게 많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 이것 네. 또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현재 우리나라 지역 축제 현황이라든지 또 이제 문제점은 뭔지 좀 네. 짚어주세요. 우선 축제 현황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네. 전국의 그 축제 현황이 1995년에 축제 수가 한 700여 개로 추산이 됐었고요. 네. 2005년도가 바로 이제 축제 양적 성장기죠. 네. 1200개로 이제 추산이 됐었고, 그렇군요. 이제 최근에는 그 축제 수가 한 760개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축제 수가 10,000개가 넘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작은 네. 행사들이 다 포괄된 포함된, 거고요. 네. 문광부의 어떤 그 축제 기준에 의한 통계로서는 한 760개 정도 네.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나라 축제가 이제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축제는 관주도형 축제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 주도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축제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그 네덜란드에 축제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로테르담 시에. 네. 그 축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증언하신 거는 네덜란드의 인구가 우리 3분의 1인데 네. 축제 수가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로테르담 시에만, 그 축제공사가 있는 로테르담 시에만 100여 개의 축제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축제 수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이렇게 그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네. 그런 그 관주도형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하나의 또 중요한,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는 축제가 이런 주민화합형 축제와 지역개발형 축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화합형 중심의, 이제 어떤 데서는 소비 낭비적이라고 이제 비판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축제가 전체 760개 중에 85%가 된다. 이제 대신에 이제 지역을 살리는 또 관광이라든가 도시재생에 적용이 되고 아주 그런 지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 개발형 축제가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0년 전에는 그게 이제 지역개발형 축제가 1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문화관광축제라는 그 정책을 펴면서 10년간 5% 정도 그 향상이, 지역개발형 축제가 한 5% 정도 향상이 되는 그런 순기능도 이렇게 가져왔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한 국가의 그 축제 정책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이 15% 되는 지역개발형 축제가 30%가 될 수가 있으면은 네. 우리가 상당히 그 축제 강국이 될 수 있고 축제 그렇습니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축제의 어떤 질적인 이런 부분을 봐야지 단순히 어떤 뭐 몇 개냐 수적으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가 많아서 문제는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경쟁력이라든지 또 부실화 지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또 지역 축제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우리 축제 경쟁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축제가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이제 축제 프로그램의 매너리즘, 어디 가나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네. 한다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이게 천편일률적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축제 운영의 한계성이라든가 또는 너무 축제가 가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좋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전문성 없는 또 공무원이 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행사에다가 입찰을 주고 대행하는 네. 시스템이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되면 괜찮은데 계속 회사가 바뀌다 보니까 운영 노하우가 또 축적되지 않는 않는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 같은 데서는 축제 재단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축제를 맡은 사람들이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축제를 20년, 30년 관리하는 축제 전문가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고 할 때 누가 축제 경쟁력이 있겠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매너리즘이라든가 이런 운영의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관주도형 축제의 또 한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그 단체장이 관심 있는 그 지자체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제가 발전하고 발전하고요. 큰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은 네. 또 이 그 전문성 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갑자기 배치가 돼서 축제를 알만 하면은 또 이제 다른 데로 네. 바뀌게 되는. 그래서 그런 그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그런 그 부분들, 또 축제를 맡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들의 담당자도 축제 말고도 4가지, 5가지 업무를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축제가 서양은 한 축제를 가지고 300명이 먹고 사는 데도 있거든요. 정직원이, 축제재단 정직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생각에 좀 전환을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축제가 우리는 경쟁력 있는 그런 국가로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세계도 싶습니다. 들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그 네덜란드 얘기도 하셨고 해외 사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이런 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그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해외 경우를 보면 축제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또 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는 좀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죠. 우리 중국의 그 하얼빈의 빙등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영하 30도에 아주 얼어붙은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그 겨울 경제를 아주 그 풀어주고 살리는 그런 축제가 빙등 축제인데요. 숭화강에 얼어 있는 그런 얼음을 그 잘라서 얼음 조각을 만들고 축제를 벌려서 2달 동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약 12,000명 정도. 또 지금 나오는 화면이 중국인 것 같고 그 앞이 스코틀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2조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하얼빈 전체 경제의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 축제가 한 도시 전체 경제 10분의 1을 좌우하고 있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스코틀랜드 에덴버러는 8월 한 달에 7, 8개의 축제를 해서 8천억의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대단하군요. 그런 그 축제가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도 바로 이런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서 이 풀타임, 파타임 합쳐서 12,000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그런 그 생산적인 효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캐나다의 캘거리에 있는 스탬피드라고 하는 그런 축제는 축제 재단의 한 축제로 먹고 사는 정직원이 300명이나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축제 하나가 그런 커다란 그런 그 단체를 먹여 살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인데 이 축제의 브랜드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그 축제가 될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세계적인 그런 관광객들이 와서 엄청난 돈을 쓰고 가고 지역의 호텔을 살리고 또 삼바 드로머라고 하는 그런 전용 축제장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그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봐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제 중에서도 보령의 머드 축제라든지 금산의 인삼 축제 그리고 진주에 있는 유등 축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축제가 좀 글로벌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가 이제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오는 지원은 줄이고 이제는 자생력을 갖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 난강 유등 축제 같은 경우에 축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8명의 그 이 풀타임 이 스텝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부교라든가 유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교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받거든요. 2년 전에 재정 자립도가 거기서 한 15억 원 정도가 거치면서 재정 자립도가 43%가 됐었고요. 작년도에는 전면 유료화를 했습니다. 10,000원씩을 받고 지금 보면은 약
80%의 재정 자립도를 갖는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 고령 머드 축제도 지금 협찬과 유료화를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런 30% 이상의 재정 자립도를 보여줬다고 할 때 네. 그런 앞으로는 그 축제를 지원하는 그런 자금의 방향이 정부로부터 꼭 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기업으로부터 자생력과 기업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기업으로부터 어떤 축제 기금이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법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때는 이제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기업으로부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자생력, 재원 조달을 좀 다양화하는 방향에서 어떤 활성화 효과를 찾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원장님 유익한 말씀도 많고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실은 이런 주민화합형 축제는 줄이고 우리 지역개발형 축제를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형 축제 육성법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데요. 네.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축제 재단 설립이라든가 기업 협찬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그런 축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부분의 어떤 그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때는 축제가 산업이 될 수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축제를 도시 재생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고용이 풀타임 완전 고용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달, 3달짜리 임시고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시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공공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그런 축제를 네. 갖다가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지역 개발형 축제 육성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업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조금 더 축제 분야에서는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열어서 한다고 할 때는 정부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네. 하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이신 배재대 정강환 교수 모시고 지역 축제 개선 과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정부가 오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도 오늘 기업 대표단을 만나 피해 현황을 들었고 다음 주 초에는 당정이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현재 124개의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5천 곳에 달하는 협력 업체들의 줄도산 역시 우려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과 구제 방안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